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게 하는 동시에 또 정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양쪽 측면에서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제가 거처를 이제 한강변으로 물과 나무가 있는 곳으로 일단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유튜브나 인터넷 또는 책 이런 거를 보면서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씩을 일단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운동을 하려고 걸어가서 운동기구 있는데 이제 자연에서 이제 근육 운동을 좀 하려고 했더니 이게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명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지러워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좀 당황했었습니다. 이게 내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이 어지럼증 때문에 이 운동이 안 되니까 이게 뭐지 하다가 이 합병증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내가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운동이 필요한데 이명이 어지럼증이 있으니까 이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근력 운동은 못하고 걷기도 오래 걷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조금씩 걷기만 처음부터 해가지고 걷는 양을 좀 1시간 걷다가 2시간 걷다 3시간 걷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걷는 양을 늘려서 3시간 이상씩 나중에는 이렇게 걷기를 꾸준히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정신적인 어떤 이런 생각들 잡념이 많으니까 이게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어쨌든 그 불안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물리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하루에 한 5만 종류의 생각을 한대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말씀하시던 5만 가지 잡생각을 너는 왜 다 하냐 이렇게 말씀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진짜 쓸모 있는 생각은 많아야 100개, 200개 그 정도가 이제 하루에 진짜 쓸모 있는 생각이라는 거겠죠. 잡생각이 많으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도움이 좀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잡생각 자체가 불안감과 근심 같은 거 이런 거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잡생각을 없애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 한두 달 정도는 이제 TV에서 개그 프로가 없어지니까 개그맨들이 몰래 카메라 이런 쪽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그맨들이 하는 그 몰래 카메라를 계속 보고 해외 그 프랭크 비디오 해외 몰래 카메라 이것도 막 찾아가지고 계속 보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진짜 10시간씩을 그 기분 전환과 잡념을 없애고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한두 달 정도는 계속 그 외부에 있든 집에 있든 그 몰래카메라 프랭크 비디오를 계속 그것만 한두 달 계속 처음에는 봤었습니다. 좀 마음을 기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그래서 계속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기분이 조금씩 바뀐다는 그 느낌이 들으면서 그 10시간 보던 거를 한 9시간, 8시간, 7시간 이렇게 줄이면서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정보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책 읽는 것보다는 이제 인터넷으로 좀 정보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제가 이것저것 마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님들 얘기 아니면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그 뉴에이지에 관계된 거 아니면 과학적인 부분 이런 것들 수없이 많이 이제 찾아보면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제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니까 마음 공부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음 공부를 스스로 이제 뭐 단어도 모르고 했는데 이제 그 마음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서 준 약을 동시에 복용하면서 어떤 그런 개그 비디오를 보고 또 이제 마음 공부를 진행을 조금씩 하니까 조금씩 한 1년 정도 해 가니까 좀 나아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1년 동안 좀 어떤 때는 나아진 것 같아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께 그 약을 이제 제가 서너 알 정도 먹고 있었었는데 하나씩 줄여달라고 줄였다가 줄였는데 또 좀 더 이상한 것 같으면 또 다시 또 늘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괜찮은 느낌이 들면 또 줄여달라고 하고 제가 좀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좀 조정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7, 8개월 되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호전이 좀 되는 거는 같은데 완전히 낫는 것은 아니고 이 상태로 계속 해가지고는 이게 완전히 100%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이제 옛날에 대학생 때 유럽 배낭여행을 뭐 2개월간 왔던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뭐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 이런 그런 꿈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또 무역일을 계속 해왔었고 IMF 때도 진짜 머리가 국내에서 아프면 비행기를 타면 타는 순간 완화될 정도로 이렇게 아무튼 뭔가 국내에 있으면서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그 한정된 거를 제가 국내를 벗어나면 괜찮아졌다는 그런 느낌을 기억을 해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의 꿈을 되살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좀 더 이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거 한 가지고 이 배낭여행을 하게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정신이 없다는 거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집중만 하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이번 여행에서 지금 3년 만에 이제 완전히 치료가 다 끝난 상태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를 킨 건데 일단 배낭여행을 하게 되면 이제 저는 보통 여행을 할 때 아무런 스케줄을 미리 계획을 하지 않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옮긴다 그러면은 좀 자기 생각이 좀 있지만 매일 도시를 옮긴다고 하면은 자기 개인적으로 잡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볼 때는 제가 이제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개념은 모르고 시작을 했지만 제가 그때 생각할 때 배낭여행을 가게 되면 잡생각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하루에 한두 시씩 옮기는 걸로 하고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체력도 키우고 그 여행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었는데 그 광화문 쪽에 이제 그 조선 5대 궁궐이 거의 다 모여 있으니까 그 서울 사대문 안에 그래서 처음에 그 2021년도에 이제 봄에 그 계획을 해서 초봄부터
그 5대 궁궐 투어를 했습니다. 이제 일일이 그 5대 궁궐을 찾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땀을 삘삘 흘리면서 뭐 한 번 간데 또 두 번도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5대 궁궐을 다 샅샅이 주말마다 많이 걸었죠. 걷는 것을 그러면서 이제 그 연습을 하고 이제 체력도 보강하기 위해서 그 걷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근력 운동도 조금씩 더 붙여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배낭여행을 가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진행을 제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 9월에 이제 밀라노에서 뭐 제가 신발 쪽에 있는데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코로나 기간이라 굉장히 서류나 이런 게 좀 복잡했어요. 주사도 제가 한 번밖에 안 맞고 몸이 좀 상황이 완전히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주사를 투샷을 맞고 가야 되는데 원샷만 맞고 가니라고 서류나 이런 게 엄청나게 복잡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일단 전주전으로 출장 겸 해서 한번 갔다 오고 2002년 1월 달에 또 가고 3월부터는 배낭여행을 계획을 해서 배낭여행으로만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태리를 시작으로 해서 하면서 처음에 하루에 한두 씩씩을 진짜 계속 움직였거든요. 바람이 너무 불고 추워서 방향을 좀 바꿔서 이 벽에 살짝 바람막이가 되는 쪽으로 살짝 지금 방향을 바꿔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배낭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 전날 숙소 예약을 해야 되고 또 차량, 버스를 할지 기차를 할지 비행기를 탈지 그 차량도 이렇게 해서 예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고 또 갔으니까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온통 그 관광지에서 보는 거 이게 오감에 대한 그 현재 예를 들어서 먹으면 먹는 맛에만 집중하고 눈으로 보면 눈은 보는 것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걸으면서 이제 걷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보면서 걷고 그러니까 이 감각의 오감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생각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그냥 그 현재에만 집중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그거를 뭐 단어로 현재 집중하다 이 단어를 몰랐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행하는 분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집중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았죠. 내가 이렇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시도한 방법이 이게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정신적인 부분을 좀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집중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